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나눔 챌린지 진행자 보평초 교사 김민지입니다. 오늘 수업 나눔 챌린지는 신규 교사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할 것인데요. 에듀테크 도구들 선생님들 참 많이 사용하시지만 우리 신규 선생님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이제 교직을 시작한 지 3년차 되시는 전혜원 선생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성남 신흥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혜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가워요. 선생님께서 이제 교직을 시작하시면서 수업에 에듀테크 도구를 적극 활용하셨다는데 요즘 사실 저도 MZ입니다만 요즘 MZ 선생님들은 에듀테크 도구들을 쉽게 사용하시면서 수업에도 많이 적용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에듀테크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제가 수업을 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아이들과 소통을 하면서 수업을 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자기 생각은 잘 말하는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거나 경청하는 게 좀 어려워서 그 부분을 어떻게 수업에서 자연스럽게 녹여내볼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새로운 기술들이 끝없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의 소통을 돕는 도구로서 잘 활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경력이 얼마 되지 않았다 보니 약간 저도 부담을 덜고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나 두 가지의 도구를 가지고 여러 수업에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의 고민이 사실 지금 저의 고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사례 나눔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3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수업하시면서 에듀테크를 활용할 때 어떤 점들을 혹시 고려하셨을까요? 우선 3학년 학생이라고 하면 대부분 호기심 많고 활동적이고 질문도 많고 말도 많은데요. 이런 아이들은 집중력을 높여주는 도구가 있다면 훨씬 더 크게 몰입을 하면서 수업에 참여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의 다양한 생각을 직관적으로 보고 그걸 가지고 소통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막 저학년을 지나온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거나 딱딱하고 UI가 좀 지루하게 느껴지면 아이들이 분명히 좋아하는 태블릿을 지어줬는데도 선생님 저 안 할래요, 하기 싫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좀 더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약간의 재미도 있는 그런 도구를 활용하고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학습 몰입도도 높이고 소통을 도와주는 에듀테크 활용 수업 어떤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보셨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많은 선생님들도 가장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멘티미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이 안에는 워드 클라우드, 순위 매기기, 또 의견 수렴하기, 설문 등등 다양한 템플릿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의견이나 생각을 다양한 형태로 취합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웹사이트 기반의 에듀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멘티미터는 아이들이 어플을 별도에 설치를 하지 않아도 웹사이트에 접속만 하면 바로 실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때 교사가 QR코드나 접속 코드만 안내해주면 아이들은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특히 또 아이들이 접속했을 때 답변을 입력하는 창, 질문, 제출 버튼 이렇게 간략하게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헤매지 않고 좀 더 단순하게 시작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덜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어플 설치도 따로 필요 없고 또 직관적으로 보인다고 하니 아이들도 헷갈리지 않고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멘티미터 주로 어떤 학습 형태나 과목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방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멘티미터는 다양한 의견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좀 아이들의 생각을 묻는 모든 차시, 모든 활동에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워드 클라우드 템플릿을 좀 자주 활용하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 구름 형태로 답을 보여주고 누가 어떤 답을 가장 많이 했는지도 보여주기 때문에 국어 시간, 사회 시간, 도덕 시간에
학습 주제에 관해서 생각을 여는 질문을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선생님들 자주 쓰시는 뭐 온책 읽기라든지 짧은 그림책을 활용할 때에도 그 그림책의 주제에 관한 생각을 묻는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열고 더욱 사고가 확장된 상태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생각의 열기와 사고의 확장, 정말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멘티미터를 활용하면 아이들 발표 욕구도 충족시켜주고 더불어 다른 사람 의견도 적극적으로 경청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의 고마운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접속 방법도 쉬운데 질문을 통해 아이들이 학습 주제에 대해 고민하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니까 참으로 매력적인 도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활용이라면 중학년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작년에는 이제 5학년 학생을 가르쳐 보셨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고학년이면 좀 더 다양하고 복잡한 에듀테크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 기대가 생깁니다. 고학년은 어떤 특성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5학년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는 확실히 좀 학교의 최고참이기도 하고 다양한 학습 형태를 이미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수업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베테랑 같은 면모를 보였는데요. 네. 그래서 다양한 어플이나 기술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좀 익숙하기 때문에 좀 다채롭게 에듀테크를 활용하여서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고학년 학생들은 단순히 이제 도구 활용뿐만 아니라 도구 활용을 통해 어떤 창의적인 사고력 혹은 문제 해결력을 길러준다면 그 활용 효과가 2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학생들의 이런 고차적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떤 수업을 혹시 운영해 보셨을까요? 제가 조금 유용하게 사용했던 거는 구글 슬라이드라는 도구입니다. 여기 구글 슬라이드는 다양한 이미지나 영상 자료들을 바로 삽입할 수 있어서 좀 더 직관적인 자료를 제작하기에 유용하고요. 특히 가장 좋은 점은 교사가 미리 틀만 잘 만들어 놓으면 링크를 싸주면 아이들이 접속해서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실시간으로 동시에 편집이 가능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협업에 초점을 두어서 수업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더불어서 또 교사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어디에 어떤 페이지에 커서를 놓고 있는지가 다 표시가 되기 때문에 딴짓을 하고 있구나, 제대로 하고 있구나 관찰하기에도 참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사도 실시간으로 아이들의 활동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 것은요, 고학년 학생이라도 이제 구글 슬라이드의 기능이 좀 많아서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혹시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구글 슬라이드 자체에 다양한 기능이 있다 보니 이 모든 것을 수업에 활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구를 수업에 활용할 때에는 도구를 위한 학습이 아닌 학습을 위한 도구로서 기능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습 내에서 꼭 필요한 기능만을 좀 중점적으로 골라서 약간 놀이를 접목시켜서 사전에 아이들에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에듀테크 도구 기능을 익힐 때 좋아하는 놀이와 게임을 접목시켰다. 굉장히 신선한데요. 혹시 어떤 놀이를 좀 만드셨을까요? 거창한 놀이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예를 들면 구글 슬라이드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이미지를 삽입하는 기능이에요. 네. 그래서 구글 슬라이드 내에서는 웹 검색을 통해서 이미지를 삽입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일까요? 놀이를 제시해서 아이들의 기능을 익히는 데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이 놀이는 한 명당 하나의 슬라이드를 지정해주고 각자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림, 이미지를 한 3-4가지 정도 삽입을 시켜보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이거 누구에 대한 설명이다 하면서 친구들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더불어서 이미지 검색 기능이라든지 삽입 및 편집 기능, 슬라이드 이동 기능 등을 좀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네, 놀이로 활용하면 이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이해도 쏙쏙 되고 즐거운 경험으로 새로운 도구를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글 슬라이드를 어떤 수업 활동이나 과목에 적용하면 좀 좋을까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점을 잘 살리려면 협업이 주가 되는 활동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보고서를 제작하거나 발표 자료를 만드는데 모든 차시에서 종이나 펜 대신에 그 자리를 구글 슬라이드가 대신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 시간에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많이 학습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인물을 조사해서 소개 자료를 만들다던가 그것을 모든 별로 발표하는 데 활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자료를 제작하게 되면 종이로 만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생동감 있는 자료 제작이 가능합니다. 또 더불어서 동시 편집이 가능하다는 점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모둠별로 토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국어 시간이나 도덕 시간에 책을 읽고서 그 책의 주제에 관해서 아이들이 의견을 나눈다던가 그 기록한 것을 바로 화면에 띄워서 발표하는 데 활용하는 식으로도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의 아이디어를 참고해서 사고를 더욱더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께서 학년군별 학생 특성에 적합한 에듀테크 도구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모든 처음인 것이 많은 우리 아이들이기에 지도할 때 유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학습 목표에 효과적으로 도달을 시키려면 아이들이 단순히 에듀테크를 써보는 게 아니라 그게 도구를 활용해서 목표를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가 사전에 좀 주의하여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중학년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교사가 검색어나 탐색 경로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지만 인터넷이 뭔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사가 사전에 경로나 검색어를 학습지에다가 제시를 하시고 특히 아이들이 활용하는 그 태블릿이나 노트북 상의 화면 그대로 캡처해서 제시를 해주면 아이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따라갑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많이 활용하는 건 QR코드인데요. 네, QR코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학습지를 제공해주면 저한테 묻지 않아도 척척척 들어가서 활동을 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특히 마지막에 소개해 주셨던 QR코드, 카메라 켜고 딱 인식하면 한 방에 끝나는 만능 QR입니다. 꼭 기억해 두고 활용해야겠습니다. 그럼 고학년은 어떤 유의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학년에 비해서는 훨씬 더 활용 능력이 뛰어나지만 가정 환경 등에 따라서 오히려 편차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는 아이들을 좀 더 믿고 또래 가르치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요. 그냥 가르쳐줘 하면 재미없으니까 아이들에게 좀 관찰했다가 능숙한 아이들을 테크 마스터라고 임명을 해주고 그 아이들에게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지정해서 매칭을 해주니 아이들이 자기 효능감도 올라가고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좀 부끄러워하는 게 덜해지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여기 클래스2는 무엇일까요?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고학년 아이들이다 보니까 어플을 자유자재로 활용해서 그게 때로는 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클래스2에 아이들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추가를 해보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른 나눔에서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년군별로 나누어서 유의점을 설명해 주시니 더욱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년군별 특성을 고려해서 수업에 적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수업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동료 선생님들과 에듀테크 활용에 관해서 고민했으면 하는 부분이 좀 있으시다고요? 요즘에는 이제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는 게 더는 특별한 일이 아닐 만큼 교육에서도 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그 기술 활용은 학습 과정을 편리하게 만들어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꼭 그 도구가 그 학습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도 품게 합니다. 어쩌면 이런 점이 좀 선생님들께서도 에듀테크를 적용하시는데 장벽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교육을 돕는 도구로서의 에듀테크를 넘어서서 아이들에게 에듀테크 활용을 통해 어떤 가치를 심어주면 좋을 것인지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 3년의 경력을 가지고 고민을 해본 결과 에듀테크 활용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함께 기여하는 나를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나의 철학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업을 통해서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협업을 하고 그 협업을 통해 사회에 작게 기여하는 경험으로 나의 자존감을 채워가는 데 그 가치가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지금 에듀테크를 활용하면서 어떤 가치를 담고 있나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수업을 위해 우리 전혜원 선생님께서 사용하신 학습 자료와 이런 발표 자료 등을 수업 나눔 챌린지 패들렛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저것 아이들과 함께 해보고 싶은 욕심은 많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 신규 교사입니다. 이번 에듀테크 챌린지를 통해서 저 같은 부족한 신규 교사도 얼마든지 고민하고 성장할 수 있음을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다른 선생님들의 나눔을 사례를 보면서 많이 배우고 발전하는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좌충우돌 신규 교사 에듀테크 활용 수업기 수업 사례를 나누어 주신 전혜원 선생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와,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고생하셨어요. 도와주셔서 아니, 너무 혼자 너무 말씀을 잘하시는데.